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33페이지 종합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개별원가 계산을 봤었죠? 자, 이번 시간은 종합원가 계산인데 이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을 할 때 이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개별원가 계산은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었고 이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 특징 책에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의 1번에 동종 제품을 대량 연속 생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 컨테이너 벨트가 있어요. 컨테이너 벨트가 윙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작업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TV를 만든다. 그럼 TV를 만들면은 이 각 공정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벨트를 이렇게 윙 하면서 지나치면서 끝났다. 끝나면 이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제품이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완성품이 100개가 나왔다. 자, 완성품이 100개다라고 하면은 이 개당 원가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공장에 투입된 원가를 짓게 하면 돼요. 근데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이 한 단계를 공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공장에 투입된 원가를 집계를 해봤더니 공장에 투입된 원가가 10만 원이었다. 자, 10만 원을 투입해서 10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개당 단가는 얼마가 돼요? 개당 단가는 1,000원인가? 예, 1,000원.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은 중요한 게 공정에 투입되는 원가를 집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특징의 동그라미 2번에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한다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원가 계산 시 제조 원가 보고서에 의해 계산한다.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할 때 작업 원가표에서 계산을 했었죠.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 보고서란 거에 근거해서 제조 원가 보고서를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조 원가 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좀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5번에 시멘트 공업, 정유업, 화학공법, 제지업 등에 적합하다. 이렇게 업종들을 보면 전부 다 대량 생산하는 업종들이죠.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들이에요. 자, 4번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한산량 계산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완성품 한산량이 뭐냐면요. 공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장에 투입된 원가가 10만 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중요한 게 이 공장에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완성품이 100개고 기말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이야기하겠죠. 미완성품이 100개라고 했을 때 이 투입된 원가 10만 원을 단순한 수량 비율로 뿌려주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죠. 왜냐하면 완성품에는 원가가 100%는치 다 묻어 있겠지만 기말 제공품에는 원가가 몇 %는치만 묻어 있겠어요? 50%는치만 묻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단지 수량 비율대로 뿌려주면은 원가 계산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요. 완성품 한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자, 완성품 한산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공장에 투입된 원가 있죠. 자, 그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이 완성품 한산량이에요. 자, 그럼 얘는 100개가 맞아요. 어차피 100%런치의 원가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100개 런치를 만들 수 있었겠죠. 자, 근데 기말 제공품에는 원가가 50%런치만 들어가 있겠죠. 그럼 50%런치에 투입된 원가를 가지고 완성품만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 완성품 몇 개 만들 수 있겠어요? 50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완성품 한산량이 50개이고 그럼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이 완성품 한산량 비율대로 뿌려주면 그거는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일단 중요한 게 이 완성품 한산량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번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한산량 계산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완성품 한산량 구하는 걸 좀 더 볼게요. 134페이지 하단의 필수 예제 볼게요.
자, 필수예제 보시면은 주 준서는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법 및 선의선출법에 의한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은 100개이고 단기 착수는 400, 완성은 300개, 기말 제공품은 200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1단계 일단 뭘 해야 되냐면요.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항상 종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기초 제공품이 100개가 있고 단기에 착수한 게 400개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기초 제공품은 100개인데 이게 몇 퍼센트부터 시작이 됐대요? 작년에 25%. 올해는 작년에 25%까지 됐으니까 올해는 25%부터 시작이 되겠죠. 단기에 착수한 거는 0%부터 시작이 될 거고. 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진행률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완성품 있잖아요. 이 완성품이 얘가 완성이 됐는지 단기 착수한 게 완성이 됐는지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얘하고 얘는 성격이 다르죠. 얘는 원가가 100%는 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올해 25%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작년에 만들다가 넘어온 거고 얘는 올해 시작한 거잖아요. 그 완성품이 얘가 완성이 됐는지 얘가 완성이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정 중에서 먼저 평균법이 있는데, 자, 평균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 제공품의 진행률을 무시해요. 기초 제공품 진행률을 무시하고 단기 착수한 것으로 가정. 이게 평균법이에요. 자, 그럼 기초 제공품이 25%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얘를 무시하고 0%부터 시작됐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평균법이 돼요. 단기에 착수한 것과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완성된 거는 전부 다 몇 프로부터 시작돼서 완성이 됐겠어요?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0에서부터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대요. 그 완성도가 50%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썼죠. 자, 그러면 완성품 수량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300개하고 200개인데 얘는 0에서부터 100%까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0에서 5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공정에 투입된 원가가 지금 얼마라고 됐냐면요. 이걸 봐야 되는데 공정에 투입되는 원가를 우리가 제조 원가라고 하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이기 때문에 이 제조 원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원가 계산을 했었는데 종합 원가 계산은 좀 달라요. 종합 원가 계산은 재료비랑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가공비라고 하죠.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어서 원가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공장의 설비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비보다는 간접비 비중이 더 높아가지고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가공비로 해서 원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투입되는 원가를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고 이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되는 원가량이 다를 거예요. 공장에 투입될 때 원가가 똑같이 들어가진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 투입되는 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재료는 자, 보통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찌개를 끓일 때 찌개에 재료를 넣고 시작하죠. 그리고 계속 끓잖아요. 예. 그러면은 끓는 거, 그 가스가 나가겠죠. 가스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동안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는 보통 공정 초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문제도 봤을 때 첫 번째 줄에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자, 이 완성품 300개 있죠.
완성품 300개는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얘는 자 0에서 100%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공정 초에 투입이 되니까 요때 재료가 다 들어오겠죠. 그래서 완성품은 300개가 되겠고 그러니까 0% 시점부터 100%까지 다 되니까 요때 재료가 투입이 되겠죠. 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100%는치가 다 들어가겠죠. 자 근데 기말 제공품 200개 얘도 공정 초에 투입이 되니까 재료가 이미 다 들어가 있겠죠. 근데 가공비는 50%는치만 들어가 있겠죠. 50%는치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개겠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이 기말 제공품 200개는 50%는치인 100개만 들어가 있겠죠. 그럼 재료비를 가지고 완성품 총 몇 개 만들 수 있냐면요. 500개. 가공비를 가지고 완성품 총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400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니까 완성품은 0에서 100%까지 다 진행이 된 거고 기말 제공품은 어디까지만 진행이 된 거예요? 50%까지만 진행이 됐으니까 자, 요때 재료를 넣는다라고 했을 때 두 군데다 재료는 다 들어갔겠죠.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재료가 100%는치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 가공비는 여기는 역시나 100%가 다 진행이 됐으니까 100%는치가 다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는 50%는치인 100개만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의선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선의선주법을 볼게요. 선의선주법은 기초제공품의 진행률을 기초제공품의 진행률을 인정해요. 기초제공품 진행률 인정하고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됐다라고 가정하는 방법. 기초제공품이 먼저 완성되었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 선의선주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기초제공품이 25%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얘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완성이 100개예요. 얘는 25에서 100%까지. 완성품이 총 몇 개예요? 완성품이 총 300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완성되는 거는 단기 착수 완성 200개 해서 얘는 0에서 100%까지. 완성품 300개가 얘가 먼저 완성이 되는 거고 나머지 200개는 여기서 완성되는 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몇 개냐면요. 200개. 얘는 0에서 5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거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빠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니까 이 기초 완성 100개는 재료가 들어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 있겠어요? 자 기초 완성품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0에서 100%까지라고 했을 때 자 25%가 있고 25% 25에서 100%까지 그 다음 단기 착수 완성한 거는 0에서 100% 기말 제공품 200개는 0에서 50%까지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러면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이 되니까 기초 완성은 재료비가 없겠죠. 재료는 이미 작년에 다 들어갔겠죠. 올해는 그러니까 재료를 작년에 다 넣고 이미 넘어온 상태잖아요. 올해 입장에서 봤을 때 재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가공비는 몇 %는지 들어가 있겠어요? 일단 재료비부터 다 볼까요? 자 단기 착수 완성한 거 200개 요거는 0에서 100%까지니까 재료가 전부 다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도 재료가 다 올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재료비는 400개. 가공비 기초 완성 100개는 25에서 100%까지니까 75%는치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75개. 얘는 0에서 100%, 100%는치는 200개.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50%는치인 100개가 들어가 있겠죠. 375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선주법에 의한 완성품 한산량은
기초제공품의 진행률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들어간 재료 있죠. 작년도에 들어간 가공비, 예, 그거를 빼고 올해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봤고 이제 거기 134페이지 이 문제가 원래 종합원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원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이런 거예요. 투입된 제조원가가 있잖아요. 요거를 완성품 원가와 기말저공품 원가로 뿌려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가 자료를 보면은 자, 기초제공품이 있죠. 단계 착수한 원가가 있어요. 자, 기초제공품에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고 단기에 착수한 거에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있죠. 그럼 기초제공품의 재료비가 얼마래요? 5,000원. 단기에 착수한 거에 재료비가 16,000원. 그다음 기초제공품의 가공비가 얼마예요? 1,000원.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한 거에 가공비가 얼마예요? 예, 3만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뭐와 뭘로 나누냐면요. 요거를 완성품 원가와 예, 기말저공품 원가로 나누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종합원가 계산은 이 투입된 원가 있죠. 얘를 완성품과 기말저공품 원가로 나눠주는데 그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완성품 환산량 기준으로 나눠준다라는 거. 예, 그래서 재료비는 5,000원, 그 다음 16,000원. 얼마가 투입이 됐어요? 21,000원이죠. 그러면은 완성품에 대한 재료비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00개. 기말저공품에 대한 재료비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00개. 그럼 몇 대 몇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어요? 완성품 원가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 기말저공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니까 1대1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종합원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34페이지 하단에 그 필수예제 있잖아요. 예, 그 종합원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균법을 해볼게요. 자, 평균법으로 할 때 먼저 1단계나 5단계 걸쳐서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1단계는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아까 했었죠. 기초 100, 단기 착수 400, 완성 300, 기말저공품 200. 평균법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된 것으로 가정하고 완성된 거는 0에서 100%, 기말저공품은 0에서 50%까지였고 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재료비는 500개, 가공비는 400개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차변적 제공품 T 계정을 봤을 때 기초 제공품은 6,000원이고 단계에 착수한 거는 46,000원이에요. 이 차변에 있는 거를 원가를 일단 집계를 해요. 자, 그럼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 투입한 원가, 이 단기 착수한 원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우리가 앞에서 원가의 흐름할 때 단기 총 제조 원가, 뭐 단기 투입 원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단기 착수 원가 다 같은 말입니다. 단기 착수 원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46,000원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기초 제공품에는 재료비가 5,000원, 가공비가 1,000원 있고 단기 투입한 원가, 단기 투입한 원가에는 재료비가 16,000원, 가공비가 3만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재료비는 총 얼마가 투입이 된 거예요? 21,000원이 투입이 된 거고 가공비는 얼마가 투입이 된 거예요? 31,000원이 투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재료비가 500개가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지금 완성품과 기말저공품에는 재료비를 가지고 500개런치의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3대2의 비율로 뿌리면은 완성품 원가와 기말저공품 원가에 투입된 재료비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당 단가를 구해요. 자, 500개가 21,000원이죠. 그러면 개당 단가는 얼마가 되냐면요. 개당 단가는 42원이 되는 거예요. 한 개당 42원씩 투입이 된 거니까 지금 현재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300개런치, 기말저공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잖아요. 그러면은 완성품 원가에는 재료비가 300개 곱하기 개당 42원씩 들어가 있는 거고 기말저공품에는 200개 곱하기 개당 42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400개가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묻어있는 원가가 31,000원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개당 얼마씩 묻어있는 거예요? 자, 한 개당 묻어있는 원가는 77.5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에는 가공비가 300개런치, 기말 제공품에는 가공비가 100개런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공비가 300개 곱하기 개당 77.5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에는 가공비가 100개 곱하기 개당 77.5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는 35,850원. 이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16,150원. 그래서 배분이 52,000원이 이렇게 35,850원과 16,150원 이렇게 딱 맞게 배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평균법이죠. 평균법. 그리고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원가 종합원가 계산한 거잖아요. 원가 계산한 건데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원가 계산할 수 있는 서식이 있는데 그거 제조원가 보고서예요. 얘가 제조원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어떤 거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제조원가 보고서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썼잖아요. 그 서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평균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의선지법을 볼게요. 선의선지법이 좀 더 어려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5단계에 걸쳐서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돼요. 1단계는 물량 흐름을 파악. 그러면은 제공품 T 계정을 그렸을 때 기초 제공품이 100개, 단기 착수 400개. 선의선지법은 얘가 먼저 완성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완성품으로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한 거는 완성품하고 기말로 빠지니까 지금 물량 흐름이 이렇게 파악이 됐고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는 400개, 기말 가공비는 375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선의선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요거예요. 요걸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선의선지법은 가정이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 있죠, 얘가 무조건 먼저 완성품으로 빠지고 나머지 단기에 착수한 게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품 원가에 무조건 6,000원은 플러스가 되겠죠.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하는 거는 단기에 투입된 원가, 얘만이 원가 배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만이 완성품 원가랑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면 지금 완성품 환산량이 재료비가 400개가 있고 가공비가 375개가 있잖아요. 이 완성품 환산량은 기초 제공품에 대한 부분은 안 묻어 있어요. 자, 작년도 재료비 100개런치랑 25개런치, 가공비 25개런치, 작년도 거 있잖아요. 작년도 거는 이쪽에 묻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이 완성품 환산량, 여기에 들어가 있는 완성품 환산량 있죠. 요거 400개하고 375개런치는 어디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단기에 착수한 원가에 대한 부분이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배분을 해야 될 대상, 완성품 환산량으로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 완성품 환산량으로 배분하는데 그 배분의 대상이 되는 원가는 뭐만이 대상이다라고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 단기 착수한 원가만이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차변에 있는 원가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 대상 원가는 뭐만이라고요? 얘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재료비가 얼마냐면요. 16,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가 30,000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 16,000원에는 재료비 400개런치만 묻어 있는 거고 30,000원에는 이 375개런치가 묻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기초 제공품은 하나도 안 묻어 있어요. 기초 제공품은 전혀 이 선의선지법에 의한 원가 계산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닌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당 단가가 재료비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재료비는 개당 단가가 40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가공비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80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이제 완성품 원가, 기반 제공품 원가로 뿌려주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완성품 원가는 무조건 뭐를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기초제공품 6,000원을 포함하고 시작해야 돼요. 저거는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빠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초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일단 여기로 빼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완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부분이 완성품에 대한 부분이고 요 부분이 기말제공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 가공비가 275개런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개 곱하기 재료비에 대한 완성품 한 산량 단위당 원가가 40. 그 다음에 가공비는 275개 8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00개 곱하기 40, 275개 곱하기 80. 예, 그만큼 완성품에는 원가가 묻어 있는 거고. 자, 그다음 기말제공품이 있는데 기말제공품은 2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40. 그 다음에 가공비 10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8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성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 가공비가 275개런치, 기말제공품에는 재료비가 200개런치, 가공비가 100개런치잖아요. 그래서 200개 곱하기 40, 275개 곱하기 80. 한 개 완성품 원가. 단기에 투입된 요 원가 내에 완성품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금액만큼은. 그 다음에 요 금액 200개 곱하기 40, 100개 곱하기 80 한 금액은 요 금액 내에서 기말제공품 원가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는 36,000원, 얘는 16,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얼마가 나왔어요? 36,000원. 얘는 16,000원. 그래서 52,000원이 완성품 원가 36,000원, 기말제공품 원가 16,000원.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법하고 선의선주법.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시험에서 선의선주법은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세무 2급에서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세무 1급에서는 참 잘 나오던데 세무 2급에서는 오히려 평균법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쉬우니까 좀 더 쉬운 게 잘 나오고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 특징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의선주법은 특징이 기초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 원가로 빠지고 배분의 대상이 되는 원가는 얘만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원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선의선주법과 평균법을 나누는 기준은 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초제공품의 진행도, 즉 완성도 있죠. 그 완성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법과 선의선주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3페이지 하단에 4번의 평균법 및 그 선의선주법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은 좀 알아두세요. 읽어보면은 제가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말로 하는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평균법과 선의선주법의 특징은 잘 비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 거기 공선품을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공선을 좀 볼게요. 자, 137페이지죠. 자, 공선품이라고 하는 거는 불량품을 이야기해요. 불량품. 우리가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불량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불량품은 정상공선하고 비정상공선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공선은 정상공선. 정상적인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공선품이 아니면 비정상 공선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단에 표에 보시면은 그 정상 공선은 내용에 봤더니 양질의 제품을 얻기 위하여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선이고, 그다음에 2번의 비정상 공선은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방지할 수 있는 공선. 이게 비정상 공선이 돼요. 자, 그럼 정상 공선 같은 경우에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하라고 돼 있고 비정상 공선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재고자산 할 때 있잖아요. 그 정상간모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상간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했었고
비정상 간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썼죠. 예,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공손도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공손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시키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럼 정상 공손이 얼마가 발생되느냐? 자,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 예, 요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죠. 예, 정확하게 구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통 파악을 하냐면요. 그 하단에 보면은 정상 공손 수량은 단기 중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통과한 정상품의 정상 공손율을 곱해요. 정상 공손 허용률, 공손율을 곱하는데 그 회사가 뭐 과거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 자료를 보면은 뭐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율이 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정상 공손을 구해요. 자, 그럼 그다음 그 138페이지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사례 상단에 보시면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기초 제공품 수량은 400개. 기초 400개. 그게 작년에 20%까지 진행이 됐으니까 올해는 20%부터 시작이 되고 단계 착수한 게 1000개. 자, 그다음에 완성품이 700개라고 돼 있죠. 700개인데 이 물량 흐름을 파악할 때 공소는 그 선의선출법을 가정해서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하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완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단계에 착수한 것에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20에서 100%, 얘는 0에서 100%. 완성품이 문제 700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기말 적용품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500개인데 얘는 0에서 70%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그럼 차변이 1400개죠. 400개 더하기 1000개 하면 1400개인데 지금 대변이 몇 개예요? 1200개죠. 지금 몇 개가 B예요? 200개가 B죠. 그럼 뭐겠어요? 공손이에요. 공손품이 지금 몇 개가 발생한 상황이냐면요. 200개가 발생한 상황이다. 자, 그 200개를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으로 나눠야 돼요. 그럼 이 정상 공손은 어떻게 파악이 되느냐?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정상 공손율을 곱해서 구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기초 완성은 400개인데 얘는 20에서 100%까지 진행이 됐죠. 단기 착수 완성은 0에서 100%. 기말 적용품은 0에서 7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얘들이 정상품인 거죠. 얘들은 정상품인 거고 얘는 공손인 거예요. 그럼 정상품의 일정 비율만큼을 정상 공손 수량으로 보는데, 자, 물음 1을 보세요. 물음 1을 보시면은 자, 검사를 공정의 10%, 50%, 80%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시오. 자, 10% 시점에 검사를 했다라고 할게요. 자, 요 시점에 10% 시점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 시점에 자,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10% 시점에 검사를 몇 개 했어요? 300개 더하기 500개에서 800개 검사를 했죠. 요 400개는 이미 작년에 검사를 하고 넘어왔겠죠. 그래서 300개 더하기 500개 하면 800개. 거기에 정상 공손율을 몇 프로로 허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그 물음 2에 두 번째 줄 봤더니 단기 중 검사를 받은 정상품의 10%까지 10%까지를 정상 공손으로 본대요. 그럼 정상 공손은 몇 개가 되겠어요? 80개가 되겠고, 아까 공손 수량이 합해가지고 총 몇 개라고 했어요? 200개라고 했었죠? 그럼 비정상 공손은 120개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몇 프로라고 했냐면요. 50%. 자, 50% 시점에 검사를 했다. 자, 50% 시점에 했을 때 이제 정상하고 비정상 볼게요. 정상, 비정상. 자, 검사를 몇 개 했냐면요. 400개, 300개, 500개.
1200개네요. 1200개 10%에서 120개가 정상 공소. 그 다음에 비정상 공소는 몇 개가 되겠어요? 8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 했냐면요. 80% 시점에. 자, 80% 시점에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죠. 자, 80% 시점에 했을 때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죠. 자, 그러면은 정상은 몇 개가 되겠어요?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이 400개 더하기 300개 하면은 700개, 700개에 10% 하면은 정상은 70개가 되겠네요. 그럼 비정상은 몇 개가 되겠어요? 130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선에서 일단 아셔야 될 게 처음에 공선품은 불량품을 이야기한다. 혹시 문제에서 작업 폐물이라고 나오면 이 작업 폐물하고 공선품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공선품은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상 공선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시키고 비정상 공선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 정상 공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있죠. 검사한 거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정상 공선으로 보고 그 외의 거는 비정상 공선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이 나오겠죠? 그럼 비정상 공선은 뭘로 처리한다라고요? 얘는 영업의 비용. 정상 공선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시킨다 이 말이. 지금 정상품은 어디예요? 얘랑 얘가 정상품이죠. 얘의 원가에 뿌려주면 돼요. 뿌려주는 방법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정상 공선이 나오면은 그 원가가 여기와 여기로 배분이 된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47페이지. 자, 148페이지 볼까? 148페이지 상단에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1번에 다음은 공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공선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으로 작업 폐물과는 다른 개념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작업 폐물은 찌끄러기를 이야기하고 공선품은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에 비정상 공선품 수량은 전체 공선품 수량에서 정상 공선품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쵸? 비정상은 전체 공선에서 정상을 뺀 나머지죠. 3번 공선품의 검사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인 경우에는 이걸 이야기해요. 그 말이. 자, 검사를 80% 시점에 시작하면은 자, 기말 제공품은 검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그러니까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에 검사를 했을 때 그때는 기말 제공품에는 정상 공선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네, 그게 맞는 말이죠. 기말 제공품에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정상 공선의 원가를 배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 배분하면 되겠죠. 검사 한 대만 배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랑 여기 다 배분해야 되는 거고 80% 시점에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정상 공선품의 원가를 여기에 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은. 자, 그다음 4번에 비정상 공선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자, 147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0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공성품의 발생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인 경우, 이 경우 또 이야기하죠. 정상 공선품의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뿌려준다. 틀린 말이죠. 여기는 뿌려야 돼요? 뿌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는 뿌리지 않는 거죠.
자, 그 문구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성품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39페이지 결합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자, 결합원가 계산 볼게요. 자, 139페이지에 결합원가 계산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돼지가 있는데 이 돼지를 사와가지고 이걸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가지고 삼겹살도 나오고 목살도 나오고 돼지 꼬리도 나오고 돼지 털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돼지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분리되는 시점 있잖아요. 이걸 분리점이라고 해요. 자, 분리점 이전까지 발생하는 원가가 얼마냐 봤더니 발생하는 원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결합원가다라고요. 그 돼지를 사와서 이렇게 분류되기 이전까지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하고, 자, 그리고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삼겹살과 목살처럼 어느 정도 판매 가치가 있는 물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연산품이다라고요. 예, 판매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물품, 예, 요게 연산품이고, 자, 그다음 돼지 꼬리가 있는데 얘는 뭐 판매 가치가 있을까요? 예, 조금 있겠죠. 예, 이걸 부산물이라고요. 예, 판매 가치가 조금 있는 거 부산물. 돼지털, 뭐 찌꺼레기죠.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작업 폐물이다라고요. 자, 그래서 판매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연산품, 조금 있는 거는 부산물, 아예 없는 거는 작업 폐물이 돼요. 자, 그러면 세무 2급 시험에서는 뭐 이 부산물이나 작업 폐물은 안 나오고 용어는 좀 나와요. 용어의 뜻은 나오는데 이 요가 관련된 뭐 원가 계산은 안 나오고, 시험에서는 이 결합원가 있죠. 분리점 이전까지 발생한 이 결합원가를 삼겹살하고 목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 배분, 그 결합원가를 연산품에다가 배분하는 거, 이게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분리점 이전까지 발생한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하고, 이 결합원가를 연산품에 얼마씩 배분을 해야 되느냐, 그게 결합원가 계산이고. 자, 그러면 이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140페이지 상단에 가봤더니 결합원가에 배분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죠.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 매출 이익률법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 4번의 균등 매출 이익률법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순실현가치법은 뭐 나온 적은 없어요.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게 순실현가치법은 세무 1급에서는 참 잘 나오는데 세무 2급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 나와도 보통 이제 물량기준법이나 상대적 판매가치법, 좀 쉬운 방법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단의 필수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필수 예제 주 준서는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원액과 등유 원액을 생산한 후,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원액과 등유 원액을 이렇게 생산한 거예요. 휘발유 원액, 등유 원액. 자, 그 다음에 추가 가공을 거쳐 휘발유와 등유를 생산하고 있다. 얘를 추가 가공해서 휘발유, 얘를 추가 가공해서 등유,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죠. 자, 그 다음에 원유를 투입하여 휘발유 원액과 등유 원액을 얻었다는데 여기 4,000리터, 5,000리터를 얻었대요. 자, 그래서 원유를 가공해서 휘발유 원액 4,000리터, 등유 원액 5,000리터를 얻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휘발유 원액 4,000리터는 추가 가공 원가 400만 원으로 휘발유 4,000리터, 등유 원액 5,000리터는 추가 가공 원가 600만 원으로 6,000리터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분리점까지 발생하는 원가가 1,8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분리점이잖아요. 자, 이 분리점까지 발생하는 원가가 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이 결합원가를 휘발유 원액과 등유 원액에 배분을 해야 되는 거, 그 배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 가치법. 자, 먼저 물량기준법 보면 뭐 쉬워요. 자, 결합원가가 1,800이죠. 1,800만 원을 자, 분리점에서 생산된 그 연산품의 물량 비율로 뿌려주는 거. 4,000리터하고 5,000리터죠. 그래서 4대 5의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9분의 4, 9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여기는 800, 여기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분리된 이 휘발유 원액과 등유 원액의 상대적 판매가치로 나눠주는 거. 그럼 얘는 판매가치가 여기 1,000만 원이에요. 요거는 2,0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 대 2,000만 원 비율로 뿌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 등유 원액은 1,800만 원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얘는 600, 얘는 1,200. 자,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법은 이 연산품 있죠. 얘의 최종적인 판매 가치에서 이 최종적인 판매 가치로 가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가공원가가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순실현 가치거든요. 그 비율로 뿌려주는 게 순실현 가치법이에요. 그럼 휘발유의 최종 판매 가치가 얼마냐면요. 1,200이죠. 그럼 1,200만 원의 순실현 가치. 그러니까 1,200만 원의 판매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얼마를 더 투입시켰어야 돼요? 400을 더 투입시켜야 됐었죠. 그래서 휘발유 원액에 대한 순실현 가능 가치는 800이에요. 800. 그러니까 휘발유 원액이 최종적으로 판매가 됐을 때 최종적인 판매 1,200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1,200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 가치. 그걸 이야기해요. 그럼 1,200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얼마의 추가 가공 원가가 더 들어가요? 400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순실현 가치. 최종 판매가액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뺀 금액. 자, 그럼 등유원액은 3,000만 원에서 600을 빼면은 이게 3,000이죠. 600을 빼면 2,400이에요. 자, 그래서 요 비율대로 뿌려주는 게 순실현 가치예요.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법은 1,800만 원 곱하기 2,400하고 800이니까 1대 3이죠, 이게. 1대 3이니까 4분의 1. 1,800만 원 곱하기 4분의 3. 요 비율대로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얘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요 비율이 아니라 요게 연산품이거든요. 분리점에서 분리된 이 연산품 얘의 물량, 얘의 상대적 판매가치법인 거고, 상대적 판매가치 비율로 뿌려주는 거고, 순실현 가치법은 최종적으로 판매됐을 때 가치 있죠. 그 금액에 대한 비율로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결합원가 계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에게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무이익 강의도 모두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좀 빠르게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중간에 문제를 많이 못 풀고 왔단 말이에요. 이론 문제 같은 거는 하나도 안 풀어드렸죠. 여러분들 혼자서 푸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왔었잖아요. 이거 풀이는 별도의 강의를 제가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 기출 문제를 들어가세요. 세무 2급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무 2급 수업을 일단 기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